자, 농도가 서로 같은 염산과 NaOH 수용해. 이렇게 나와 있어. 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는 같은 몰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다. 그러면 자, 거기에서 이제 중화가 된 지점이 어디냐면 15, 15에서 중화가 됐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N이다. 그럼 여기도 2N이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보니까는 호남의 부피는 모두 30. 30ml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2N, 2N 놓으면 뭐 예를 들어 10ml N에 그 다음에 얘는 0.5N 이렇게 될 것이고 3N이 훨씬 낫겠군. 3N 5ml 아니니까 3N, 3N 놓을게. 2N 여기는 N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N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10N, 10ml가 2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N이 있을 거고 여기 5N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H 플러스 가장 작은 거. H 플러스 가장 작은 건 뭐냐면 H 플러스의 농도가 가장 큰 애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 산성인해를 두 가지로 얘기해 보면 산성인해가 라밖에 없죠. 빛이 가장 작은 건 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라가 돼야죠. 라. 물분자수. 뭐 물분자수는 생성된 물분자수를 한번 써보면 자, 가 같은 경우는 한 개 반응물의 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n개, 2n개, 여기는 3n개, 여기는 2n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생성된 물분자 수는 나하고 라하고 같아야죠. 자, 전체 이온 수가 가장 적은 거 토탈 이온 수. 자, 토탈 이온 수는 과잉 반응물에 해당하는 이온 수라 그랬기 때문에 5n이면 10n, 4n이면 8n, 얘는 6n, 그 다음에 여기는 8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건 여기서 뭐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죠. 여기. 3 저기 다이다가 맞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한계 반응물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는 과잉 반응물에 해당하는 이온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옆에 문제도 그래요. 옆에 문제는 지금 이거 7N이라고 돼 있잖아요. 7N. 7N이란다. 7이라고 돼 있잖아요. 7. 중성이야. 중성인 되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4N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4N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10ml에는 절반이니까 얼마 있어요? 2N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는 6N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5N이 있을 거고 여기는 3N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가는 염기성, 그다음에는 다는 산성. 그러니까 기억관 이온의 pH는 당연히 니은이 작아야죠. 산성이니까. 다음 HMO3하고 NaOH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음이온 어차피 음이온이 하나씩 있어요. 얘는 음이온 수는 뭘 뜻하면 농도 뜻합니다. 농도. 농도는 이제 부피 같은 거로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있네요. 도물질의 농도는 그래서
질산과 NaOH는 2대 1이 돼야죠. 맞아요. 2대 1. 다. 자, 달을 보면은 Na 플러스는 3N이 있다고 한다면 NO3 마이너스는 6N이 있을 거니까 수는 같다가 틀리죠. 하나 흔한 반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중간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하세요. 1번 볼게요. 그냥 뭐 요소수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요소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나와 있고. 자, 요소는 NO2를 모시키는 모재로 사용하는 형태. 그럼 요소가 뭐 됐나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산화수가 보면은 어차피 탄소의 산화수가 문제거든. 탄소. 탄소의 산화수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산화수 할 때 탄소가 있으면은 전자 음성도가 산소 큰 건 다 알죠. 전자 잘 잡아당겨. 이쪽으로 잡아당겨, 이쪽으로 잡아당겨. 얘는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이겠죠. 질소. 질소는 이렇게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땡겨요. 이렇게 다. 알았지? 이 질소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야. 알겠어요? 얘가 똑같죠? 세 개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야. 옆에서 세 개를. 얘가 마이너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관계돼 있는 게 이제 전기음성도 알아야 돼요. 전기음성도를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라는 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의 상대적인 색인데 이게 이제 산소하고 질소하고 그다음에 탄소하고 수소 뭐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음성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기음성도의 값이 3.5이다, 3.0이다, 2.5이다, 2.1이다 라는 것 정도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소는 플러스 4예요. 산화수가 플러스 4. NO2는 똑같이 플러스 4네요. 이건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질소가 있을 거고. 다음 탄소. 탄소는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4가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질소. 여기 질소는 얼마가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럼 산화수 바뀐 것만 봐봐. 산화수 바뀐 게 탄소가 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서는 질소가 있죠. 질소가 여기서 요거로 산화수가 증가했네. 알겠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3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그런 질소가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곱하기 2를 일단 해줘야 돼 여기서. 알았지? 그럼 나머지 건들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질소는 이렇게 됐어. 그럼 플러스 4가 0이 된 거니까 얘는 뭐가 한 거냐면 마이너스 4로 감소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NO2는 뭐 됐어? 산화수 감소 환원. 그 요소는 뭐로 쓰였다? 산화제로 쓰였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게 균형 맞춰볼게요. 어디 보자. 플러스 6에 플러스 4네. 각각 뭐 곱해주면 되나? 똑같은 숫자가 되지? 응? 뭐 곱할래? 여기다가는 6이니까 2만 곱해. 2. 2 곱할 때 여기다가 2를 곱해줘. 질소가 이제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째. 그러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3만 곱하면 되지. 여기다 3을 곱해줘. 알겠어요? 자, 3을 곱하면은 뭐가 되냐면 질소가 총 몇 개 있니? 이렇게 해서 4개 있고 여기는 7개가 있어. 알겠지? 분수가 그러면 이제 2개짜리니까 분수가 나오니까 짝수로 바꿔줄게. 지금 나중에 더 고칠 거니까. 6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4를 곱할 거예요. 4를 곱할 때 여기다가만 4를 곱해. 여기다가만 6을 곱한다고 해. 알았지? 그럼 질소가 총 몇 개가 되냐면 2개, 4개, 8개, 6개니까 총 몇 개니? 14개네. 알겠지? 14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7이 되면 맞아. 2, 7에 14죠. 이해되나? 자, 그래가지고 이거 질소를 다 맞춘 거야. 그 다음에 뭐 맞출래? 나머지는 맞았을 거예요. 탄소도 맞고, 그 다음에 물도 예, 맞출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았지? 이거 이제 산화수법으로 맞추는 거. 근데 저는 산화수법 너무 힘들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봐봐봐. 아니 이거 산화수법 굳이 안 해도 돼. 여기 계속 결정돼 있잖아. 그럼 탄소 4개니까 얘 4개가 있어야지. 맞지? 어? 자, 산소 8개, 8개, 16개. 16개면 4개 있잖아. 이게 1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뭐가 되면 되겠니? B는 6이면 돼. 됐어? 6이었죠. 6이면은 여기가 2개짜리가 8개. 똑같이 14개 나오니까 여기 7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모르고 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구하는 미정계수법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질량의 규정으로 구해도 관계는 없다고. 응? 이걸 굳이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산화수를 모르겠는데 산화수를 이용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알았어요? 개수가 중요하다면 개수 찾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어.
아니? 그럼 간단하잖아. 근데 산화수를 못 찾는 건 문제가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 요소의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그 다음 기억은 산화가 적절한 거죠. A 대 B. A 대 B는 4 대 6이니까 2 대 3. 3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 알겠어요? 응? 지금 불균형을 하는. 당연하죠. 이렇게 하나의 물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불균등한 반응이라는 표현보다는 역불균등한 반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균등한 반응은 이거나 두 물질이 한 물질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불균등한 반응. 근데 반대가 됐을 때, 뭐 한 물질이 산화하고 환원하고 이런 경우는 역을 쓰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는 균등한 반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화수를 써놓고 보란 말이야,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물질이 산화수가 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요? 11번. 자, 11번은 금속 X의 화합물인 XCl의 수용액에 금속 Y하고 G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내 준 것이다. 금속이 이제 X 플러스예요. 여기 보니까는 변하지 않는 애는 Cl 마이너스. Y집은 어때? 금속 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Y 플러스. 집어넣더니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금속의 이온수가 바뀌지 않았어요. 금속의 이온수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온의 전하량이 똑같다는 뜻이야. 알았지? 플러스 이가가 플러스 이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죠. 요거는 지와 반응할 때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러네요. 얘는 뭐 했냐면 이렇게 해서 환원이 일어났죠. 환원이 일어나는 건 산화제라 그래요.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 다음 얘하고 얘의 산화수 서로 같다. 맞나요? 네, 서로 같아요. 플러스 이가. 자, 금속 X와 Y는 그냥 거. 이제 반응성을 볼게. 음, 일단 이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게 뭐죠? 자, X와 Y 중에 뭐가 더 커요? Y가 더 크죠? Y G 중에 G가 더 큽니다. 그래서 G가 제일 크고 Y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 X 이온, X 금속.
방사선이 작잖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들어갔잖아. 산화가 안 되는 거야. 다음 14번. 14번 봅시다. 4번은 뭐 여기 보면 먼저 기억하고 니은을 보는데 균형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산화성을 좀 볼게요. 자, 하나에서 H2S, 나에서 H2O2. H2S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났어. 얘는 환원제. 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또 감소했나요? 요번에 감소했네요. 감소했으면 뭐지? 얘는 환원. 그럼 얘는 산화제. 근데 틀렸네. 알겠지? 어, 달을 보면 얘하고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7이고 이렇게 돼요. 이미 했던 거 그 비슷하게 했잖아요. 먼저 MN부터 보면 MN의 상한수는 얼마가 어떻게 변했냐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됐어요. 5만 함수. 증가하나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게 증가하는 거야. 이제 1만큼이 증가했는데 2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원자가 두 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 2.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줘야지. 5. 5 되고 그대로 5 해주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산소수. 10개 있네요, 산소가. 18개. 18개거든. 18개, 10개 빼면 8만 해주면 돼. 수소가 16개가 있어. 16개 있는데 여기가 10개가 있어요. 6개만 부족해. 유- 알았지? 어? 내가 이제 팁 하나 줄게. 자, 어? 너무 줄고 있으니까 팁 하나 줄게. 자, 어떤 이런 이온 화학종이 들어가 있는 반응에서 내가 잘 맞췄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전하량을 다 더해. 마이너스 1가가 2개, 플러스 1가가 6개, 그러면 플러스 4. 자, 여기는 플러스 2가가 2개, 플러스 4. 잘 맞췄네. 라고 하면 돼. 뭐, 뭐, 맞춰놔서 의심스러우면 그렇게 맞춰도 돼요. 검사는 그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B는 2, C는 6, A, B, C, D. D는 8. 자, 먼저 다 M의 사것은 증가했다, 증가한다. 그쵸? 마이너스 5. 감소한다구나. 마이너스 5 맞죠? A, B, C 다 더해봐. 5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가 8. 다음 얼마예요? 20일 나와요? 네, 20일. 니은 디귿이. 네. 알겠어요? 다음에 18번. 자, 여기서 이제 1,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만났대. 1, 2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만났다는 얘기는 무조건 수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옥텟을 만족한다. 뭐 이런 분자예요. 산소지 뭐 H2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주위 원자로 이제 수소가 존재하거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 3단원에 나오는 그 분자들을 잘 알고 있으면 쉬워요. 그다음에 이게 다 하는 중심 원자 두고 수소가 2개 있고 음성도가 큰 애니까 플로린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상하수가 0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전자가 2개가 뺏겼는데 이렇게 2개를 가져온 상태가 돼버리니까 얘의 산화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 여기 중심 원자가 이제 C인데 탄소 D인데 하나 이쪽으로 3개가 뺏긴다고 생각하면 2개, 토탈 2개가 뺏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2를 갖게 되고 다음 산소는 마이너스 2를 갖게 돼. 알겠지? 그러니까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어떤 분자냐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음성도가 어떤 애가 큰 건지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만족되는 걸 보란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A, B, C, D가 있어요. B가 수소고 E가 산소라면 A는 플로린이 되고 C는 질소가 될 것이고 D는 탄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DE2 이게 뭐냐면 D2는 CO2 그럼 CO2에서 D에 살았으니까 플러스 4 전기음성도로 순서대로 나타내 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제일 커요. 오케이. E 산소 D 이게 틀렸다. D가 탄소잖아. 그지? D가 탄소인데 C 예. C가 크고 그다음 D 이렇게 돼요. B는 제일 작고. 그다음에 CA3
CA3, CA3, NF3. 그러면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3. 응? 나. 나의 C. 나의 C면 여기죠? 얘는 마이너스 3.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가 HCn이야.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되게 양아치스러운 문제거든. 꼭 이주기 문제를 내고 임의의 기호를 나타내 줄 때 A, B, C, D로 나타내. 헷갈려. 그지? 이 C가 탄소인지 알파벳인지 잘 모르고 막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22번. 반응이 다 주어지잖아.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뭐냐 은이 있는데 은이 시커멓게 되는 게 녹인데 이 녹이 황화물이라는 것도 잘 몰라. 이거 주어져야 돼 반응식이. 자, 먼저 이제 규정을 좀 맞춰볼게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죠. 은은 플러스 1, 알륨은 플러스 3.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0이 된 거니까 1이 감소했어요. 2가 있네요. 해놓고 하고. 알루미늄. 얘는 산화수가 3만큼 증가했죠?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 여기까지 했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3 해주고 6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자, ABC가 각각 이렇게 규형을 맞출 수가 있어. 원자에서 더 맞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5, 이거 곱하기구나. A, B, 그 2, 3은 6, C, D 6 같은 거네. 다음 환원제. 환원제는 산화화학 중이야, 그지? 산화한 거라고 했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 2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전자의 몰수는 6몰이에요. 6몰. 2몰이 반응할 때 6몰이 이동했으니까 1몰이 반응할 때 3몰이 이동했다고 봐야지. 이런 과정에서 알루미늄 대신에 마그네슘 박을 사용하여도 제거할 수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뭐 돼? 왜 안 돼? 녹을 제거할 수 있어. 알았니? 뭐냐면은 지금 이 녹이 은의 녹이잖아. 그러니까 은 이온하고 반응할 수 있는 금속이면 다 돼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이게 반응할 수 있거든. 근데 마그네슘도 반응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까? 어? 근데 이거는 뭐 그 여러분이 반응성을 좀 디테일하게 알게 되면 이게 마그네슘 박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NA는 될까 안 될까? NA는 될까요 안 될까요? 현우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되지? 반응성이 더 큰데요? 산화가 더 잘 되는 그래. 산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 봐. 물과 반응이. 알루미늄 바닥에 알루미늄 박을 깔고 뭐 물을 넣고 발 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알았지? 그 얘는 그냥 물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반응해 버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돼. 실험 문제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대신해서 뭐 워낙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예, 알아두세요. 일단 마그네슘 박은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보시면 되고요. 25번. 연식이 되게 길다 그지? 아래의 화학 반응식은 음주 단소식, 단속식, 알코올. 개수가 다 주어졌네요. 그죠? 개수를 맞추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산화수 한번 볼게. 자, 먼저 이게 에탄올이야.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야. 이거 탄소 하나 얼마가 돼야지? 응?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자리가 6개 있잖아. 그럼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4 아니니? 4. 맞지? 4란 말이야. 그럼 4가 있는데 요 4가 탄소니까 이 플러스 2가 돼야죠. 플러스 2. 플러스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야죠. 알았지? 예.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 그럼 봐봐. SO4E-가 있고. 그죠? 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짜리가 얼마가 있냐면 마이너스 2가짜리는 총 3개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가 3가 있으니까 이쪽에 전화량이 얼마가 되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6이다. 알았지? 이쪽이 이제 플러스 6이 돼야 돼. 그럼 얘 크롬 같은 경우 얼마? 플러스 3이 돼야지. 플러스 3. 옆에 아세트상 안 했구나. 탄소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고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탄소는 0이 돼야지. 알았니?
플러스 합이다. 맞죠? 알코올이 환원돼요. 자, 얘네들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산화돼요. 산화. 다음 그러면 이제 중크롬산 이온은 산화제 역할을 해준 거야. 그래서 환원대어가 아니라 산화대어. 다음 얘는 5개로로 이해가 되는데 봐봐봐. 얘가 될 때 산화수가 플러스 6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만큼이 감소해 있는데 이게 2개잖아. 6개를 얻어줘. 산화수가 토탈이 마이너스 6이야. 토탈이 마이너스 6이니까 전자를 6개를 얻어가지고 요거로 뭐 된다? 환원된다. 1번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25번 산화하는 반응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음수 단속을 하게 되면 얘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전자를 많이 잃어요. 전자를 많이 잃어. 전자를 많이 잃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의 흐름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전류의 세기가 높아져. 그럼 전류의 세기가 높아지면 아 그거 가지고 너 음주 술 먹었구나 라고 하게 돼. 알았지? 음주단속의 원리가 산화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산화 환원 반응까지 풀어봤습니다. 잠 쉬었다가 그거 할 거야. 뭐 물에 작동이온하니까 pH 문제 좀 확인해. 알겠죠? 이제 풀어서 뭐가 이렇게 문제를 안 꺼내. 이거 하나 꺼내. 확인하고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을 해. 응? 아 더워? 응, 더워. 이거 질문 아까 해결 다 됐어?
하고 수능을 많이 보나 봐. 모자 크네? 어? 언제 했으냐? 작년? 몇 월 달에? 여름방학 때?
들어가. 아이고, 앞에 기약하는 선생님이 한 번 계시고 나와. 이 선생님 미국에서 생활을 물어보더라고. 내가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 선생님은 부잣집 아들이라서 미국 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가서 뒤지고 생겼거든. 학비하고 생활비를 다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막 그랬지. 근데 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무리를 못 짓고 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석사까지는 받았지만 여러 번 가르치는 데는 뭐 자격 요건이 되니까.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연구소에 선생님이 잠깐 있었어요. 생명과학 대전에 보면 생명과학 연구소가 있어. 그때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근무를 하다가 때려치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이랑 좀 문화가 달라. 외국은 연구소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잘하고 그러면은 석사든 학사든 관계없어. 그 사람의 성취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아무리 내가 잘해도 박사 미친 거. 이게 그런 어떤 레벨들이 있어. 아무리 잘해도 난 박사 미친 거. 근데 박사애가 되게 멍청한 새끼야. 바보들 지가 아는 게 없는 거 같아 쟤는. 근데 걔가 내 위야. 이래서 짜증나서 때려치고 나왔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게 많았어. 그런데다가 또 지역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여기 있던 전대 출신들이 많잖아. 광주는. 뭐 무슨 국책연구소니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단 말이야. 전대 안 뽑아줘. 안 뽑아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어? 전대는 안 뽑아준대. 그러니까 전대가 이적인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대를 나와서 예를 들어 수도권에 무슨 어디에 지원을 한다 이랬을 때 안 뽑아줘. 여기서 박사까지 밟았어. 박사는 대단하잖아, 그지? 예를 들면 공부 많이 했잖아, 안 뽑아줘. 전대라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갈아버리지. 그러니까 전대에서 내가 학사를 나와도 유학 가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따면 그거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그건 또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전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적인 영향이 큰 어떤 그 좋은 대학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회 나갔을 땐 이적 말고는 딴 데는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더라도 전남대 의대도 되게 좋은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근데 그게 뭐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그쪽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지 않고 이제 그 수도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음. 뭐좀 좋아질래 좋아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힘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 인구 얼마 되냐? 150만? 광주? 150만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야. 근데 선생님 집이 일산이거든. 일산에만 120만. 일산만 120만이야. 어? 근데 여기는 광역시 전체 통틀어서 150만밖에. 그러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 350만이 넘어. 옛날에 부산이 500만이었어. 그러니까 350만이라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파괴력이 있다. 근데 이제 단일 도시로서는 이제 인구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광역시 중에는 2대 광역시잖아. 그지? 부산 있고 광주가 있는데 광주가 너무 인구가 적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대전도 뭐 광역시고 뭐 아니면 저 인천도 광역시인데 거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이제 단일 어떤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동네가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일 좋은 대학인
전남대가 파괴력이 없는 이유가 인구가 없어.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1이니까 생각할 때 전공도 전공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대학을 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나보다 10살들 어린 선생님들인데 자기네들 세대의 친구들 조차도 전남대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고 응? 선생님 때는 선생님 더 있고요. 선생님 때는요 전남대는 그냥 학교도 아니었어요. 줄 서면 들어가는 대학이었어요. 솔직히 그랬죠.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벌써 선생님보다 1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 근데 자기네 때도 전남대 나왔다고 나라에서 안 뽑아줬지. 그게 뭐 그게 얼고 지금 달라졌겠니? 똑같지.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지금 현재 스코어로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가 전남대보다 낫죠. 근데 또 경상도도 안 그래. 부산대가 조금 높고. 근데 부산대 예전에 되게 높거든. 연대급 됐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지. 경북대는 정말 연대하고 똑같았어. 옛날에. 경북대는 그때는 이제 정권 자체가 군사 정권이었어. 선생님 때.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경북대가 연세대 옆에 있었어. 지원비. 어?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오게 됐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졌어요. 수도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의대를 가고 싶다, 약대를 가고 싶다, 혹은 어디 공대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어디를 갈지는 일단은 먼저 서울 경기가 나요. 그쪽 대학교. 이상한 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뭐 서성한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걸 먼저 들어가시고 전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내신 관리도 관리고 수능도 또 열심히 잘 봐야 되고 워낙에 최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응? 고등학교 1학년이면 충분히 그런 거 이제 인지할 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위에 올라가면 치열합니다. 선생님들도 치열해요. 여기 선생님들은 정말 편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선생님 메가에 있었잖아요. 메가에 있으면 메가 이제 MD라는 데서 있었어요. 종합반이죠, 종합반. 단과반은 따로 하고 종합반에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강의 평가해요. 피가 마르죠. 근데 되게 웃긴다. 야, 예를 들어 얘들 평균이야. 얘들하고 똑같겠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등급 안 나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평균으로 따지면은 100점 만점에 95점을 맞아야 돼. 야, 대통령도 95점 못 맞아. 맞잖아. 여론조사하면 대통령이 90점 넘는 대통령이 어디냐? 근데 강의 만족도가 95점이 넘어요. 이렇게 안 그러지? 또 잘려. 1년 있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 95점을 넘으려면 정말 뒤지게 해야 돼. 애들 눈빛 하나하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제 그 전에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10년을 생활하다가 다시 광주 내려온 거죠. 광주 내려왔는데, 이때 이 광주에 있는 광주에 한 8년, 9년 정도 있었거든. 서울에 간 지. 원래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있다가 광주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갔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되게 편했던 거죠. 편했지. 난 이렇게 치열할지는 생각도 못했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대기업이 들어간 거는 이때가 처음이지. 물론 광주에서 대기업이 있었죠. 대성항에 있었는데, 서울은 어마무지하게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 뭐 수업장 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이런 데서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서울은 무지하게 치열. 맞지? 치열한 곳에서 한번 살아는 봐야지. 니들이 아직 젊은데. 그지?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할 자식은 없고 사실은 나는 생각하는 건 무조건 서울 경기 쪽의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알았어? 전남대는 전남대는 꿈도 꾸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서울 경기로 올라가세요. 알았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산하환원은 질문 다 받았는데 있어 없어? 없어?
안 푸니까 없지 놈의 새끼야. 풀어. 안 풀면 안 돼. 이쪽 단어는. 자, 물의 자동 이항화도 뭐 지난 시간에 몇 문제 풀어보긴 했어요. 근데 뭐 일단 질문 들어온 거 19번입니다. 19번. 19번. 자, 25도씨에서 같은 양의 OH- 존재한 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봐봐봐. 이제 많이 나오는 자료가 이런 자료거든.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 B 이렇게 많이 나. 내가 아예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했나 보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14세. 그 다음 여기는 또 이게 나와 있네. POH하고 pH. 뭐 pH를 바꾸든 pOH를 바꾸든. 그럼 pH는 이렇게 가 14-POH가 되겠죠. 자, 혹은 여기는 14-pH가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나오면 오히려 쉬워. 뭐 이것도 그래. 이게 1분의 6이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1분의 6인데 얘를 어차피 2분의 12로 하게 되면 더해서 14잖아. 그치? 그럼 pH는 POH는 2가 되고 pH 10가 된다 이 뜻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얘는 4분의 10이니까 더해서 얼마가 돼? 14. 그러니까 더해서 14를 만들어주면 돼. 뭐 그래서 이 방법이나 이 방법에 똑같겠지만 지금 선생님 마지막에 얘기한 방법이 더 쉽죠. 알았죠? 자, 그러면 x는 뭐 좀 이따 봐야 되겠죠. 뭐 표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같은 양의 얘가 중요해. 가는 말이죠. OH-의 몰수는 0.01몰로 또 구비 0.1리터 그러면 H 플러스 이거 OH가 있죠. OH-의 몰수는 0.001몰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몰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만 따져. 이게 0.1이고 10의 3승이 몇 배예요? 10의 4승. 맞죠? 그럼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4승배면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 pOH가 4니까 여기선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배. 얘랑 비교해 볼까?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됐으니까 부피는 100배가 되면 돼요. 0.1에다가 100을 곱하면 몇 리터가 돼요? 10리터가 되겠지. 그러니 그래서 x가 10배.
x와 y를 찾는 건데 x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x는 POH가 6이고요. pH는 8이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y는 10의 2승은 안 되네요. 네, 얘는 10의 1승. 다음,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 pH는 여기 봐봐. 자, OH-의 농도는 어디가 가나를 혼합한 용액이 클까요? 다가 클까요? 응? 아, 이건 계산하고 자시고 없어. 다가 커. 왜 그래? 부피 보면 알잖아, 부피. 야, 얘는 무려 몇 리터가 되냐? 얘 있죠, 얘. 얘는 무려 1000리터야, 1000리터. 얘는 꼴랑 10리터야. 그지? 몰수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두 배가 됐다 하더라도 부피가 벌써 1000리터면 100배가 넘어. 농도는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하는 문제 아니야, 이 문제는. 어? 자, 그렇게 돼 있지. 그럼 봐. 이제 pH 물어봤으니까. pH는 OH- 농도가 크면은 크다잖아, 크다. pH는 다가 커야죠. 자, 따라서 혼합용액의 pH는 용액 다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세우고 있어야지. 맞지? 자, H 플러스 농도가 크면 pH가 작고 OH- 농도가 크면 pH가 크다. 알았지? 그러니까 H 플러스 농도가 컸을 때 pH는 작고 pH는 크다. OH- 농도가 크면은 pH는 크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9번까지 해드렸습니다. 다른 중화반응 문제는 안 풀어왔니? 왜 질문이 없니? 에? 현우만 나요, 이놈들. 중화반응 봐봐. 풀어줄 테니까. 알았지? 봐. 니들 시험 대비를 다음 주는 9월 시작인데. 하나, 둘, 셋. 자, 중간고사 대비를 몇 번 하지? 세 번? 세 번이면 되지 않을까? 1학기 때는 네 번 했거든. 한 달? 너무 지루해, 내가. 몇 번, 세 번에 몇 번에? 네 번에? 한 달에? 중간고사? 니네 이거 사나원원하고 그거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 단어 없어. 사나원원하고 중화반응 많이 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단어 없는데, 지난번에 이 조사했을 때가, 보자. 3다 인성고가 3단원 전체 할 것 같다 그랬지? 3단원 전체니까 뭐, 그거는 다 들어가. 문성고도 그렇고. 니는 판구점을 나온다고? 외우는 내용입니다. 정계너지 나오고. 3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3주. 그래서 9월 16일부터 16, 23, 30 세 번 정도 하고 9월 2일, 그러니까 30일 날 명절 때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10월 달이 초니까. 9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다음 주는 1단원을 좀 해줄 거야. 알았어? 화학원의 1단원을 좀 해줄 건데 그것도 좀 어려워 1단원도. 다 못할 거야 1단원 하고 하다가 중화서 대비를 들어갈 건데 한 3번 정도 할게요. 알았어요? 그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3번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를 풀어왔었어야지. 자, 볼게요. 중화원학 문제는 선생님 보고 몇 문제씩 풀어줄게. 자, 아픈 사람들 같이 봐. 자, 중화반응 문제는 내신도 그렇고 아니면 뭐 고3 유형인 수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이야. 실험 문제. 그다음에는 실험 문제하고 아까 본 것처럼 음, 물질의 액성과 그다음에 그 반응한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이런 유형이. 자, 보세요. 식초가 있대. 식초를 2g을 2g을 모로 취한 후에 섞는 이게 이렇게 하는 애가 피펫이에요, 피펫. 2ml를 취한 후에 상압으로 넣고 20ml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충 분 거야, 그냥 증류수를. 두세 방울 떨어뜨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2를 20으로 만들었다라고. 여기다가 이제 뷰렛에다가 NaOH를 집어넣고 V1을 측정했고요. 이제 뷰렛의 꼭지를 열어 방위시켰고 V2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2호 식초는 20초예요. 위에는 20초. 원래 있던 식초, 물질 식초가 아니라. 그래서 A 몰롱드라 그랬고 얘도 B%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기억량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2번이 문제죠. 먼저 A. A가 뭐냐면 이거는 뭐죠? 근데 문자로 나오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20ml를 이용했지만 사실은 2ml 가지고 실험한 거와 똑같이 2를 곱하고 NaOH 0.1 다음 여기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나 나오냐면 20분의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A 몰룸도라는 뜻이에요. A 대 B는 얼마니? 물어본 거예요. A 대 B.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농도 환산식이야. 농도 환산식인데 이게 몰농도고요. X가 퍼센트 농도. 알겠죠? 그러면 대입해 주는 거 뭘 대입해 주냐면 몰 농도에다가 A 대입하고 퍼센트 농도에다가 B 대입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B분의 A는 NW가 60이거든. 10이고 곱하기
1 또는 1.1. 10 곱하기 1.1. 알았죠? 그럼 이게 얼마냐? 10 곱하기 1.1이니까 11인가? 60분의 11인가? 60분의 11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A 대 B는 11 대 6, 아이고 6이 아니라 60. 알았어? 11 대 60. 이 환산식은 나중에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물은 뒤지게 외우면서 화학은 뒤지게 안 해요. 화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짜증나는 생물은 뒤지게 외우지. 그래서 생물 선생님들이 또 수업 시간에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해. 외우라는 얘기 안 해. 니네 왜 외우라는 얘기 안 하냐고. 외워야지 문제 푸는데 어떻게 하고. 알아서 외우겠지. 졸라 짜증나. 근데 화학은 외우라고 칠할 병을 떨어야 왜? 왜 그러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2단원, 내 2단원에서 똑같잖아. 원자 반지름 외워라, 뭐 이온 반지름 외워라, 뭐 이온 에너지 외워라. 뒤지게 안 하고 시험 보지. 그리고 시험 준비를 다 했대. 뭐 말 같은 소리 하고 하고 있어. 외우지도 않아. 수능 대비 다 했대. 너 2단원 그래서 외웠어? 안 해. 이게 평생 고3까지 가요. 고3까지 2단원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 에너지 이거 외우고 시험 보라 그랬는데 안 외우고 시험을 들어가요. 그래놓고 시험 준비 다 돼. 선생님, 그럼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외우면 편해, 안 편해? 편하지. 그런데 안 외워요. 이들이 안 외운다고. 그리고 공부는 공부 다 해. 그리고 틀려가지고. 어? 그러면서, 선생님, 19번, 20번 맞았는데. 그래서 어쩌죠? 그럼 다 맞아야지. 맞잖아. 19번, 20번을 맞았어. 킬러 문제를 맞았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그럼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맞지 않고 오냐고. 이게 현실이야.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돼. 19번, 20번 틀리면 어때? 앞에 거 다 맞으면 되는. 안 그래? 이쪽 광주야 보니까 이쪽 이상해. 이쪽 동네 이상해. 2, 3단 다 틀려가지고 오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안 해. 틀려 문제 맞췄다고. 병신들은. 제일 바보가 그게. 나중에 그런 병신이 되지. 알았어? 킬러 문제 맞추고 뭐 할 거냐고 앞에 다 틀려가지고 오는데 맨 처음 생에 광주 내려가는 놀라운 사실을 애들이 킬러 문제 졸라 잘 풀어. 근데 만점이 안 나와. 와, 놀랍지 않냐? 야, 19, 20번을 다 맞춰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근데 만점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니들 병신이라고 그랬어. 아, 병신이지, 그게. 생각해봐라.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맞춰서 만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만점이 안 나오는 건. 이건 병신들이야. 그리고 혼자 어려운 문제 맞췄으니까 굉장히 만족을 해. 야, 니들 20번 맞췄다고 거기다 플러스 5점 해주냐? 안 해주지 않냐? 맞잖아. 그냥 그대로야. 20점, 20번째 20번도 3점짜리고 앞에 2단원에 3점짜리도 있고 3단원에 3점짜리도 많아 3점짜리.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선생님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바보들이 많은 그런 바보는 되지 말죠.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킬러 문제를 맞췄다는 것은 시험지가 만점이라는 뜻이야. 맞잖아? 가장 어려운 문제 맞췄으니까 나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맞췄는데 나머지 틀렸어. 이거는 본인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게 공부를 하고 가장 어리석게 시험을 보는 거지.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 난 어려운 거 맞췄으니까. 아니 어떡하자고 어려운 거 맞춰서. 상주 어려운 거 맞췄다고? 안 준다고.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점수에 있어요. 점수에 있어요. 점수. 정말 원점수에 있습니다. 원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그걸 잊지 마. 그래서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디귿 보기는 뭐냐면 가에서 10초 x를 30으로 물켰대. 뭐 어쩌라고? V2가 달라지겠니?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지냐면 야 30으로 물키든 100으로 물키든 간에 여기 안에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중요하다.
이 몰수에 의해서 지금 이제 표준용 얘기죠. 얘네들이 결정이 돼요. 그럼 얘를 2ml로 하건 뭐 몇 ml로 하건 간에 얘네들의 몰수는 변하죠. 그러니까 반응한 NaOH의 몰수도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V1, V2 그다음에 0.1은 어차피 안 변할 테니까 V2는 변하지 않습니다. 됐어.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 되게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나와요. 이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봅시다. 지금 염산이 10ml 들어가 있어요. 전체 이온수는 N이래. 그러니까 이제 10ml 물질은 N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온이 EN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H 플러스 N에다가 Cl 마이너스 N이 있는 거죠. 이 지점은 중화점이겠죠. Na 플러스 N에 Cl 마이너스. 따라서 20ml N이 있는 거예요. 그럼 B점, 자, A점. A점은 10ml에는 NaOH가 0.5N이 있어요. 그래서 Na 플러스 0.5N이 있고, 이 Cl-는 계속 N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H 플러스 0.5N에 Cl-N이 있어요. 이 점. 그게 N이 있고요. 30에는 1.5N. 1.5N. OH-는 0.5.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까 지정한 거. 그럼 기억 1m에 있는 전체 이온수. 이거 농도 물어봤잖아. 농도는 이거거든. 10ml에 N 있는 거고 NC면 0.N이 있는 거니까 이온수는 HCl의 NaOH 2배이다는 맞는 얘기예요. A점. A점까지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몇 N이 돼요? 0.5N이죠. B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5번은 뭐 이렇게 10번 보세요. 10번. 자, 표는 HCl과 NaOH 부피를 다르게 하여 혼합한 용의 간화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혼합 용액이 이온의 모형이네. 응? 이온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뭘 뜻해? 중성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뭐 얘가 뭐 예를 들어 숫자가 3개, 3개니까 3n이면 여기도 3. 뭐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20에는 6n이 있을 거고요. 30에는 3n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Cl-Na 플러스 자, Cl-6n이 있고요. Na 플러스는 3n이 있다면 H 플러스 3n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화의 용액들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농도비
얘가 30의 3n이지? 10의 3n. 알았죠? 3대 1이네, 3대 1. 나에 포함되어 있네? 이온수? Na 플러스하고 그 Cl 마이너스는 Na 플러스가 3n이고 Cl 마이너스 6n이니까 1대 2. 그 다음엔 가나에 각각 페놀프탈렌을 넣으면 혼합용액의 색깔 색이 다르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죠. 페놀프탈렌. X의 중성인데 여기 얼마니? 3점.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둘 다 무색이지 뭘. 둘 다 무색일 거 아니에요. 무무빨.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을 나타내 주잖아. 그지? 그리고 확실하게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을 나타내 주니까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모두가 무색이야. 다르지 않고 같아요.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3번 해볼까? 금방. 자, 강화가 3부위가 있습니다. 3부위. 강화 3부위. 그 다음에는 강화의 3부위에 들어있는 이염수. 간은 가원의 임의 부피로 혼합한 용액 4부위에 들어있는 이온수 중 두 가지 이온만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가 연기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얘죠. 지금 다가 혼합을 한 용액이고 다의 네모하고 별표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그럼 이제 표시 안 한 게 하나 있을 거야. 알겠죠? 표시 안 한 게. 그렇게 되면 이제 표시 안 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을 HA라고 한번 해보자. 염기를 BO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봐. 이 두 놈이 섞이게 되면 산성일 때, 그다음에 염기성. 나눠서 봐봐. 그러면 숫자가 제일 많은 애는 산성일 때나 염기성일 때나 모두가 뭐에 해당하냐면
구경꾼 이온이 제일 많아. 알았지? 구경꾼 이온. 얘가 많든가 얘가 많든가. 아시겠죠? 어? 그러면 지금 요 세 개짜리가 있어. 제일 큰 거니까. 요 세 개짜리. 이 세 개짜리가 구경꾼 이온일 수도 있고 알짜 이온일 수도 있어. 맞잖아. 그죠? 그럼 요 세 개짜리가 구경권 이온이라고 봤을 때, 그게 제일 큰 거니까. 그죠? 제일 많은 애가 일단, 그러니까 둘 중에 얘가 제일 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일단은 제일 많은 숫자, 나머지가 이제 뭐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개짜리를 알짜, 구경권 이온이냐, 혹은 알짜 이온이냐. 그건 이제 구경권 이온 가능성을 살펴보자 말이야. 알았지? 그래. 그러면 세 개. 자, 별표가 얘라고 놓을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별표가 얘라고 놓자.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3부에 4개잖아. 그제? 3부에 4개면 3개가 들어오려면 몇 개가 들어와야 돼? 3부에 4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3개가 들어올 때 몇 부위가 들어와야 돼? 4분의 6부위. 2분의 3부위. 2분의 3부위가 들어와야지? 자, 2분의 3부위가 들어오면 4부위니까 2분의 5V 하면 2분의 5가 있어요. 그럼 2분의 5V에서 뭐가 와야 되냐면 얘네들이 2분의 5만큼이 섞여 있어요. 알겠지? 그잖아. 2분의 5가 섞여 있어. 2분의 5가 섞여 있으면 얘는 V당이니까 2분의 5면 2.5잖아. 이거 뭐 안 되겠네. 이거 구경표는 못 넣네. 알았니? 이건 구경꾼이면 놓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제 뭐로 놓냐면 알짜인으로 놔보자. 그러니까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 이 별표가 세 개가 들어온 거는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부위를 만족을 못 해. 알았어? 왜 안 되는 줄 알겠어? 어? 됐죠? 그러면 별표가 뭐라고 보는 거냐면 별표를 얘네 둘이는 구경권 이온하고 알짜 이온을 보잖아. 그럼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응? 이 4부위를 만족을 해야 돼. 4부위를 만족하려면은 4부를 만족하려면은 그 네모하는 하나 있고 세모는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네모 세모 네모 세보면은 저희 그러면 세모가 있다. 나가 3부위만큼 들어오면 나가 3부위만큼 들어왔어. 나는 3부위만큼 들어왔으면은 동글뱅이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봐. 나는 3부위만큼 들어왔어. 그럼 동글뱅이는 얼마가 되냐면 4개 구경꾼이온이야. 어? 별표는 알짜 이온.
V-분 여기서 얘가 V만큼 들어오면 얘는 3V의 3개니까 네모는 V만큼 들어왔으니까 1개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3V하고 V가 들어온 건데 3V하고 V는 일단 나가 3V만큼 들어온 거야. 알았지? 나가 3V만큼 들어왔을 때 동글뱅이가 구경꾼 이온이야. 4개. 알았니? 그러면 별표가 알자 이온이야. 별표가 알자 이온. 알았죠? 그렇게 되고 지금 가는 V만큼 들어왔으면 이때 얘는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요거는 알자 이온이겠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 나가 산이든 영이든 관계가 없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경꾼만 따지면은 동글뱅이가 구경꾼 이온이. 그래서 얘가 3V 들어와서 4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별표가 알자 이온. 얘는 4개 들어와서 3개 남았고, 여기는 가는 V만큼 들어왔으니까 네모가 하나 남았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이 별표가 알자 이온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알았지? 그럼 나머지는 구경꾼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전하의 종류는 서로 같다. 그렇죠. 자, 산성이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네모하고 별이고, 그다음 염기성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네모하고 별이니까 서로 같다가 맞아요. 자, 별표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알았죠? 자, 단위 부피다. 이온수. 자, 단위 부피 이온수. 가 3V에 6개 있고요. 나는 4V에 3V 6개. 얘는 4V에 몇 개 있어요? 총 8개. 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 같지? 그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다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지만 되는 거야. 안 풀어보면 안 돼. 13번 보시면 되고요. 형 문제는 어려우시고 이거 17번 문제. 자, HCl, HBr, KOH 이렇게 나와 있어. 이온수가 있는데 총이온수, X이온수, Y이온수 이렇게 나왔어요. 음, 자, 볼게요. X이온하고 Y이온은 X와 Y이온은 음이온이다. 그럼 음이온이 Cl-, 그다음에 Br-, OH- 여기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용액상에서 0이 될 수 있는 건 알자이온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X는 OH-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맞죠? OH. 그러면 이제 Y가 있는데 Y는 Cl-와 Br-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그럼 Cl-, Br- 중에 하나라면 여기는 2n과 4n을 보고 판단하세요.
2n과 4n이면 부피비가 1대2가 나와야 돼. 1대1이니까 아닌 거야. 1대2가 되는 건 HBR이 1대2가 되기 때문에 얘가 BR 마이너스. 자, 그럼 BR 마이너스는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얹으세요. 부피에다 얹으라고. 여기 2n, 4n, 다시 2n. 그러면 이때 얘는 2n이 되겠네. 되셨죠? 다음 총이온수. 자, 가의 액성 한번 얘기해 볼까? 가는 무조건 염기 있어. OH 마이너스 있잖아. 이 염기성이면은 K 플러스 H 플러스 K 플러스 CR 마이너 BR 마이너 OH 마이너 이게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1가 하나 있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 1가 됩니다. 그러면 총 이온수 10N 중에 5N이 뭐라는 뜻이야? K 플러스라는 뜻이야. 이거 5N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CR 마이너스, BR 마이너스가 있고, BR 마이너스 몇 N이 있어요? 2N이 있고, OH 마이너스 N이 있고, CR 마이너스 몇 N이 있어야 돼? 2N이 있어야지. 2N이라는 거 알아요? 4배니까 5, 4, 20. 20N, 10이니까. 구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나도 연기 있어. 자, K 플러스 20N. CR 마이너스, CR 마이너스 2N. BR 마이너스는 4N. 자, OH 마이너스 몇 N이 돼요? 이렇게 되면. 14N. 나는 총 이온수가 12N. 산성. K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BR. 자, K 플러스는 5N. CR 마이너스 이게 4N, BR 마이너스 2N이니까 H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그 용에 대해서의 이온수를 판단해 봤어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면 14가 되는 거고, Y는 2가 되는 거죠. 생성된 물 분자수. 자, 항상 한계방울이라고 했으니까 염기성일 때는 산. 네. 염기성일 때는 산이니까 6N. 산성이가 염기죠? 염기는 이거 5N. 지금 쓰는 숫자가 생성된 물 분자수예요. 그러면 4대 6대 5가 되겠죠? 4대 6대 5. 답은 기억. 17번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건데, 그럼 안 풀어보면 전혀 답이 안 나와요. 풀어보고 확인해봐요. 17번. 번 3번은
표현할게요. 자, 표현 NaOH, HA, HB의 부피를 혼합한 이후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유형 속에 이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9대 2라는 거 알고 있어요. 9대 2. 그럼 9대 2니까 이제 얹으세요. 9개 두 개를 얹어버려 그냥 부피에다가. 자, 이거 9개 얹을게. 9개 이렇게 얹어. 2 A-니까 요게 2 이렇게 얹어. 뭐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0이니까 6 이렇게 얹어. 알겠죠? 자, 10에 둘이 있으니까 30에 6, 40에 8. 그럼 A-가 8개 있는 거니까 4대 1이면 얘가 2가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다 2 이렇게 얹으세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3. 여기는 4. 아이고, 다 끝났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랑 이 값을 이용해서 물질들의 농도와 그다음에 이온수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몰농도는 NaOH, 그다음에 HB. 자, 요거 읽을게. 30에 9개, 30에 3개. 몇 대 몇이야? 3대 1, 3배야, 3배. 틀렸고요. 생성된 물분자수. 자, 생성된 물분자수를 써보자. 봐봐. 산이 많아, 연기가 많아? 응? 연기가 많죠? 산 6개. 그 다음에 나는 산이 많네요. 그럼 여기 한 개만. 마찬가지로 666이네. 악마 숫자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 봅시다. pH. 액성이 어떻게 되냐면 가는 염기성, 가는 삼성. 뭐가 더 커야 돼요? 가보다 크다거나 작다. 산성이 작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23번. 할 수 있겠어요? 응? 안 풀어온 사람들 풀어가지고 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줄 거야. 그냥 선생님이 문제 다 풀어준 거니까. 다음 시간 오면 1단원 문제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 질문은 받긴 할게. 다음 시간에 공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1단원 들어갈 거야. 자, 수고했습니다.